안녕하세요. S버프입니다. 포르토 승부식 42회차 대상 경기들 중에서 그 유로파 리그 8강 4경기 분석인데요. 이 맨유와 세비야의 이 빅매치를 포함해서 1차전 기세를 잡을 수 있는 팀들이 어디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경기는 이 페노르트와 에이스 로마의 경기인데요.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에서 만났던 두 팀이죠. 먼저 홈팀 페노르트 보면은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에르디비지에서 1위, 굉장히 매서운 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 직전 경기에서 이제 점수차를 벌리고 나서 주전 선수를 교체를 하면서 이번 경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. 리그와 유로파 리그에서 홈에서 단 1패도 없습니다. 이 매서운 공격력에 비해서 좀 아쉬운 수비력인데 최근 7경기에서 클린시트 경기가 없습니다. 이 에르디비지 리그 수준을 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클린시트 경기가 없다라는 건 좀 아쉬움이죠. 이 현재 감독이 슬롯 감독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. 그 EPL 팀들에서의 링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공격적인 운영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죠.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서 로마에게 아쉽게 패했었는데 이번 맞대결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지네요. 원정팀 로마입니다. 이 기복이 있지만 꾸역꾸역 승리를 가져오고 있죠. 대부분의 주전 자원들이 직전 경기를 뛰었습니다. 아무래도 원정에서는 최대한 버티기나 무승부를 노리는 스타일이고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에이스 로마죠. 그렇지만 이 무리뉴 감독의 경험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. 무리뉴 감독은 경험이 정말 많은 감독이죠.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을 이 무리뉴 감독의 로마입니다. 배당은 페네로트가 정배당을 받았는데요. 아무래도 원정에서 무리하기보다는 홈에서 승부를 보려고 할 로마일 겁니다. 이 공격력이 막강한 페네로트 상대로 이 버티려고 할 텐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에 페네로트의 승, 핸디를 벗게 되면 무, 그래서 언더 추천을 드립니다. 두 번째 경기는 맨유와 세비야의 경기죠. 이 빅매치처럼 보이긴 하는데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.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 이 직전 경기, 리그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이 많이 뛰었죠. 이 테나 감독의 전술은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다만 팀의 득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레시포드 선수가 부상으로 몇 주 정도 결장 가능성이 생겼죠. 그리고 리그에서 징계로 경기를 뛰지 못했던 이 카세미로 유로파 리그에서는 뛸 수 있으니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죠.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에서는 잘 지지 않는 맨유입니다. 레시포드가 빠졌지만 그래도 홈에서 강한 맨유죠. 원정팀 세비야입니다. 리그 13위를 기록하고 있긴 한데 이 강등권과는 단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유로파의 왕자라고 불리죠. 유로파 최다 우승팀이긴 해요. 이번 시즌 벌써 세 번째 감독 교체. 그래도 분위기 반등에 이번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. 감독 교체 이후에 엘레시리가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고, 근데 이 맨들리바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이 불안한 수비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약점이죠. 살아나고 있긴 한데 이 맨유 원정 쉽지 않겠죠. 맨유가 정배당을 이렇게 받았고요. 레시포드가 빠졌지만 이 전체적인 전력에서 맨유가 앞서 있습니다. 이 수비력이 느슨한 세비야가 힘든 원정길이 되겠죠. 이 맨유의 승, 핸들을 받아도 이길 것 같습니다.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세 번째 경기 유벤투스와 스포르팅의 경기인데 이 알레그리의 마법이 다시 살아난 유벤투스죠. 이 끈적끈적한 축구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. 비약한 득점력이지만 매경기 골이 터지긴 해요. 이 강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최근 5경기에서 클린시트가 3번이에요. 그리고 홈에서 유독 강하죠. 마지막 홈 패배가 1월달일 정도로 홈에서 지지 않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답답한 경기력이긴 한데 이 상대적인 약팀들 상대로 꾸준히 승리를 거두고 있죠. 답답하지만 다시 돌아온 이 알레그리 축구입니다. 원정팀 스포르팅입니다.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어요. 이 우승 가능성은 없어졌는데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죠. 지난 16강전에서 아스날을 잡아내는 이 저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. 근데 이 아스날전에서 이 우가르트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죠. 이 페드로 곤살베스 폼이 최근에 절정입니다. 5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죠. 이 공격에 비해 수비력이 좀 아쉬운데 이 우가르테까지 빠지면서 이 중원에서도 수비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스포르팅에게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아스날을 잡았던 스포르팅이지만 이번 경기 유벤투스가 정배를 받았고요. 꾸역꾸역 승리하는 유벤투스인데 이 수비력이 아쉬운 스포르팅입니다. 우가르테까지 결장하면서 버티기 힘들 경기예요. 유벤투스의 승, 핸디 승,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마지막 경기 레버쿠젠과 위니용의 경기인데요. 이 비리치가 합류한 레버쿠젠은 전혀 다른 팀이죠. 레버쿠젠 강등권에서 리그 6위로 복귀했습니다. 최근 8승 1무 1패 분위기 최고조죠. 이 사비 알론소의 역량이 이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 최근 7경기 전승입니다. 비르치가 복귀하면서 공격력이 확실히 막강해졌어요. 조금 아쉬운 수비력이 있는데 이게 라인을 올리다가 뒷공간을 좀 얻어맞는 경우들이 생기죠.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변수도 있습니다. 감독 사비 알론소 유럽 대항전에서 경험 부족, 이게 발목을 잡을 변수가 될 수도 있죠.
잘 나가는 레버쿠젠입니다. 이 경험 부족 변수가 있지만 원체 경기력이 뛰어난 상황이죠. 원정팀 위니옹입니다. 아직 남아있는 우승 경쟁에서 리그 2위를 기록 중입니다.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죠. 이 찬스를 만드는 과정은 좀 적어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줍니다. 레버쿠젠이 라인을 올려서 나온다면 위니옹에게 굉장히 유리한 경기가 될 거예요. 이 뒷공간 공략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. 다만 시즌 막바지입니다. 리그가 2경기밖에 안 남았을 정도로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해서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까다로운 위니옹인데 이 레버쿠젠의 뒷공간을 많이 노릴 겁니다. 레버쿠젠이 정배당을 받았고요. 이변이 없는 한 레버쿠젠이 우세한 경기가 되겠죠. 이 비르치가 합류한 후에 공격의 짜임새가 살아난 레버쿠젠입니다. 이 역습을 노릴 위니옹 상대로 아예 전체적인 힘으로 찍어 누를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레버쿠젠의 승, 핸디 승,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투표 추천인데요. 페네르토와 로마의 경기는 언더 추천을 드리고요. 로마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골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맨유와 세비야의 경기는 맨유의 승, 유벤투스는 유벤의 승, 레버쿠젠은 핸디 승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8.1배 추천드리겠습니다. 42회차 유로파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희는 주말 K리그와 여기가 승부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